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TV입니다. 트럼프가 하루 만에 말을 바꾸면서 미국 증시는 대반등을 보여주었어요. 테슬라도 큰 반등을 보여주었는데요. 테슬라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충분히 이러한 반등 나올 법합니다. 테슬라가 계속해서 빠른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옵티머스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라는 듯한 발언도 하였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 자회항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2.2%나 급등세를 보여주었어요.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장이 열리자마자 큰 강세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10년물 국채금리나 유가나 하향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속 말씀을 드려왔죠. 유가는 어느덧 50불대 후반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 역시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되겠어요. 글로벌 증시 리딩 방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주 금요일 나스닥이 굉장한 폭락세를 보여주었었는데요. 일단 전주 금요일 방송에서도 제가 이 나스닥이 검정선을 뚫고 내려오면 계속해서 좋은 매수 찬스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하루 만에 이 검정색 선을 뚫고 올라왔어요. 자, 지난주 금요일장 테슬라가 5% 하락하고 엔비디아도 거의 5%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피가 철철 넘쳐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가장 강력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번 달 말에 한국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 11월 1일부터 대중국 관세를 100% 추가적으로 올리겠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렇게 미국 증시가 초토화가 되었어요. 자, 하지만 하루 만에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대 급락했던 테슬라는 오늘 5.42%나 상승을 보여주면서 바로 회복을 했고요. AI 반도체 주식들도 굉장히 다 좋았어요. 브로드콤이 오늘 무려 10%대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특히 반도체가 크게 오른 점은 아무래도 두 국가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중국에 화가 났던 것도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히토류를 중국이 수출 규제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에 대한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세 전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참담한 모습이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거예요. 자, 하지만 저번 주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트럼프는 분명히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거고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다. 관세를 100% 올리겠다라고 강력하게 발언한 것은 에이펙에서 진행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한 모습이 일단 하루 만에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래도 지난 주말 동안에 중국 측으로부터 또 다른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번 사태가 겉보기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 하루 만에 말을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인 금일 현재 미국의 실세라고 볼 수 있겠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정대로 만날 예정이다 라고 확답을 해주었어요. 실제로 지난 주말에 실질적인 소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 또한 이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어요. 어쨌든 이러한 분위기가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 반도체 영역에서 크게 반등이 나올 법했고요. 자, 하지만 10월달 들어서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크게 오르기도 힘들 수 있어요. 자, 아직까지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관련된 경제 지표들은 발표가 되지 않거나 연기가 되고 있고요. 9월 CPI 지수도 원래는 10월 15일 금주 수요일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 24일로 연기를 시킨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에이펙 정상회의가 10월 말에 있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결과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11월 1일에 실제로 100%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의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가 되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좀 안 좋은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금 변동성 장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행인 점은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리 인하 확률은 올라간다는 데 있겠습니다. 전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된 불안한 분위기를 조장하자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90%대로 대폭 상승을 해버렸어요. 시장 참가자들은 연내 두 차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걸맞춘 모습을 연준이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연말까지 미국 증시 괜찮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10월, 11월 초까지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면 역시나 전반적으로 미 연준은 지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매수 찬스로 살릴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 매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AI 관련된 주식들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AI 관련된 주식들이 아직까지는 버블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그 성장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AI 업계 리더라고 볼 수 있는 이 젠슨 황 CEO가 AI의 끝판왕은 역시나 피지컬 AI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피지컬 AI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체 바로 테슬라가 되겠죠. 테슬라 역시 관심 종목으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금일 5.42%나 상승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모습이 좀 기대가 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연출했어요. 실제로 기업의 발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10월 2일에 발표가 되었던 3분기 인도량 굉장히 좋았죠. 비트를 보여주었고, 자, 이에 따라서 미국 시간 10월 22일, 한국 시간 10월 23일에 발표돼 3분기 실적 역시 굉장히 기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괜찮은 호재들이 많은 가운데 전주에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발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주 굉장히 급박하게 테슬라가 새로운 기술들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전주 월요일에는 FSD 14.1이 출시가 되었죠. FSD 14부터는 이제 Unsupervised FSD 달성을 목표로 하는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도착지에서 어디에다가 주차를 할지 운전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제 로보택시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스트리트라고 적혀 있는데 길에다가 주차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스트리트를 찍게 되면 탑승자는 차에서 내리고 본인이 알아서, 즉 차가 알아서 주차구역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기능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화요일에는 트론 RS라는 영화 시사에 블랙 앤 레드 옵티머스가 발견이 되었었어요. 자, 바로 이러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굉장히 멋지죠. 이 옵티머스가 실제로 쿵푸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었습니다.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크게 불러일으켰고요. 나중에는 정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출연하는 영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록도 적혀 있는데 XAI도 적혀 있죠. 역시나 테슬라와 XAI가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로봇이 지능을 갖게 되고 충분히 사람 대신 액터 앤 액트리스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는 모델 3Y 스탠다드도 출시가 되었었어요. 모델 Y 스탠다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체가 기존 모델 Y보다 작아지거나 디자인에서 그렇게 큰 변경은 없었습니다. 원가 절감을 통해서 가격을 낮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 스탠다드 모델의 가격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여론도 꽤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 물가 상승분을 감안했을 때 미국 내에서 충분히 싼 가격에 통한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도 정확하다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테슬라 라인업에서, 미국 내 라인업에서 가장 싼 모델이 모델 3 스탠다드가 되겠는데 이게 36,990불이에요. 테슬라가 2012년에 처음으로 내놓았던 모델 S를 보면요, 그때 당시 출시가가 94,900불이나 되었었습니다. 현재 이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이 모델 3 스탠다드가 모델 S보다도 훨씬 더 멀리 가요. 2012년 모델 S는 265마일까지 갈 수 있는데 2025년형 모델 3 스탠다드는 321마일이나 갑니다. 물론 제로백 성능은 좀 딸리지만 5.8차면 충분히 좋은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가격은 무려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자, 얼마나 10년이 흐른 상황에서 기술의 진보와 함께 얼마나 큰 디플레이션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2012년보다 2025년 물가가 거의 두세 배는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2012년에 94,900불은 최근 물가로 따지면 133,000불이나 되겠는데,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이 모델 3 스탠다드는요, 36,990불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10만 불이나 싼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모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부시에 된 아이브스 역시 테슬라가 분기당 이제 60만 대까지도 팔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내놓았었죠. 자, 이 모델 스탠다드 버전이 캐나다에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미국에 출시하면 캐나다에 출시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시험 주행 중인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도.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FSD 버전 14까지 출시한 마당에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넓게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확장이 되느냐, 그 여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좀 전에 보였던 모델 Y 스탠다드가 유럽에 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스웨덴에서 FSD 버전 14의 테스트가 승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유럽에도 FSD가 곧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버전 14나 되겠는데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때도 어쨌든 FSD와 비슷한 시각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람도 있고 자동차 모형도 있는데요. 자, 유럽에 쓰이는 트럭 모양이랑 미국에서 주로 쓰이는 이 세미 트럭 모양이랑 굉장히 다르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자, 우리나라라든지 미국에서 주로 쓰이는 트럭이라기보다는 유럽에서 주로 쓰이는 트럭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골프 카트도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럽 차량 유형인 이미지가 오토파일럿 시각화에도 추가가 되면서 유럽에서 FSD 슈퍼바이스드 버전의 출시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스웨덴에서도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연내 유럽 출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유럽의 FSD가 출시했다라고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큰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FSD 13.2.9, 그러니까 FSD 14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최신 버전이죠. 이 버전이 다시 한번 와이드 스프레드, 그러니까 널리 출시가 되면서 계속해서 보급이 되고 있고요. 중국 FSD는 지난 2월 달에 출시를 했어요. 8개월 정도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중대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FSD 기술에 대한 굉장히 큰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통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테슬라 FSD 출시가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 OTA를 통한 자율주행 업데이트를 허용을 시켰어요. OTA라고 하면 역시나 테슬라의 OTA 기술이 떠오르죠.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차량 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주는 기술인데요. 이 OTA를 통해서 FSD를 보급시켜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일본에서 허용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랑 정반대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는 최근 한 토론에서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2년 정도 후에나 들어와야만 한다, 뭐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국내 FSD 출시는 요원한 가운데 일본은 연내 출시가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도요, 일본에서 OTA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자, 하지만 중국도 이렇게 FSD를 채택을 해서 자율주행 기술의 성장을 도모를 하고 있죠.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일본 역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건설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저번 주에 자율주행에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잘 나오고 있어요. 예상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올해 무엇보다도 기대가 되어지는 점은 옵티머스 3세대의 공개가 되겠죠. 옵티머스 3세대부터는 대량 양상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주주총회 때 아마 이게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AI 기술에 있어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는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은 국가적으로 AI 기술을 키우고 있어요. 중국은 작년에 이 산업용 로봇을 29만 5천 대나 추가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작년에 3만 4천 대, 영국은 2,500대밖에 되지 않네요. 여기서 우리는 미국을 뜻하는데요. 미국의 로봇화와 재산업화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Wait until you see what Tesla does with Optimus. 자, 테슬라가 옵티머스로 무엇을 하는지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테슬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11월 6일 이후부터 우리가 만나볼 수 있고, 정말 올해 12월 달 연말이 되면 이 옵티머스 3세대 버전이 공장에 배치가 되면서 일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옵티머스로 테슬라가 보여줄 미래를 만나볼 수 있겠죠. 테슬라의 AI 행보를 아트라운 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